춥네요, 생각보다. 예, 좀 추워요. 바람이 굉장히 매섭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있어요. 코트를 입고 올 걸 그랬나? 뭐 이런 고민 잠깐 했죠. 자, 첫째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아까 우리가 제2절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다라고 해서, 자, 부동산 활동하고 부동산 현상은 의의만 보자 그랬죠. 그래서 27쪽에서 우리가 의의를 보셨고, 그 뒤에 뭐 활동의 주체가 누구냐 등등등 속성이 뭐냐 이런 건 천천히 해도 되고요. 자, 한 가지만 더 여기서 말씀드리고 바로 2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36쪽 한번 가보실래요? 36쪽. 36쪽에 가시면 이제 가로 4번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다 뭐 그런 거 있나요?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은 이것도 좀 어쩌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지금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일반적인 원칙이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일반 원칙. 그래서 요거는 제목 정도는 어차피 나중에 기억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외우려고 노력 안 해도 자주 이야기 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1월 달에 또 그런 이야기 잠깐 드리겠지만, 우리가 암기라는 거는 반복으로 하는 겁니다. 반복.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시험 보기 전까지 한 8순환 8바퀴 이상 돌아가요. 8, 9바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암기가 된다 보시면 돼요.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결혼도 한 7월, 6, 7월 정도 되면 암기를 못하고는 못 견디게. 아무튼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암기는 반복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활동의 일반 원칙은 첫 번째는 뭐냐? 능률성의 원칙이다. 능률성. 그래서 뭐 동그라미 1번, 2번 그런 건 아직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이전, 보족, 뭐 등등등 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안전성의 원칙이다. 안전성.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경제성의 원칙이다. 네 번째 공정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 썩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공정성은 안 나오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일반 원칙이 뭐뭐 있다고요?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이렇게 있는데 우리말이 조금 어렵긴 해요. 이 능률이라는 게 뭐냐? 능률이 뭐예요? 능률의 반대가 비능률인데 등률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자라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경제성이 경제성. 그러니까 작은 비용으로 돈 많이 벌자라는 건 경제성이고 능률은 그게 아니고 느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는 거예요. 빠르게. 이건 빠르기의 문제예요. 빠르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시험에서도. 아까 이거는 돈 많이 벌자 그 이야기고 비용 줄이고 굳이 쓴다면 네, 최소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얻자. 이런 게 이제 경제성이고요. 능률은 뭐냐 하면 효율적인 업무 활동이에요. 이거는 빠르기 문제다. 빠르기 속도. 그래서 이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고 빠르기의 문제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왜 안전성이라는 걸 추구해야 되느냐. 부동산 활동은 거래사고가 많습니다. 거래사고. 동산하고는 달라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동산은 우리가 장을 보러 가면 이마트에 가면 물건의 가격을 다 알 수 있죠. 정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을 일도 없고 물건을 직접 보고 골라요. 내가 가져오고.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격이 정해진 게 없죠. 여러분 그 아파트 가격 혹시 우리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층별로 가격이 같아야 달라요. 평형별로 같아야 달라요. 향에 따라 달라요. 향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남향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북향 뭐 그런 거 지지도 않지만 그런 게 있으면 가격 떨어지겠죠. 뭐 저쪽 남서향이 서쪽을 바라보고도 완전히 서향이다. 그것도 안 좋죠. 그러니까 가격들이 다르고 심지어는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지역. 같은 동네이더라도 지하철역에서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정찰 가격이 없어요. 땅은 더합니다. 땅. 산속에 있는 땅 가격이 얼마인지 누가 알겠어요. 거래가 안 된 지가 25년이야.
그럼 가격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모르죠. 어떻게 보면 중개사들이 가격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주변 가격과 비교해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가격인 줄 누가 알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부동산은 그래서 정확한 가격이 없기 때문에 또 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많아요. 거래사고. 그래서 거래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성의 원칙을 중시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뭐 제목 정도는 기억하자 일단. 그래서 능률성이라는 거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번만 먹고 니은번 아까 했던 이야기니까.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원대한 목표로 삼는 학문이다. 제가 맨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죠. 부동산학은 부동산 소유활동 능률화를 위해서는 최주 효용의 원칙을, 거래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그랬는데 거기는 아직 안 했어요. 나중에 한참 뒤에 7편에서 할 거니까. 그래서 총론이니까 뒤쪽을 미리 보는 거니까. 이런 게 나올 때는 뭐 소유활동, 거래활동 공부도 안 했잖아요. 이런 걸 고민한다고요? 쭉 읽고 간다고요? 그게 다독이에요. 이런 데서 걸려가지고 막 인터넷 뒤져 소유활동 이제 그러면 한 페이지 읽는데 몇 시간 걸려가지고 한 10쪽 읽다가 지쳐 쓰러져가지고 그냥 던져버리죠. 네. 그 다음에 37쪽에 가로 반가로 2번에 안전성의 원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38쪽 반가로 3번에 경제성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 정도 보신다 그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 1장을 대략 정리를 하신 거고, 그럼 제 2장으로 갑니다. 자, 40쪽. 40쪽에 보시면 제 2장이 자, 부동산의 의의죠. 의. 그래서 제 1절에 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의 개념을 개념에서는 시험에서 좀 나오는 부분이 좀 있어요. 분류 쪽에서도 좀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 너는 뭐냐 그 이야기죠. 뭐 개념이라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니까 부동산 너는 뭐니 이렇게 개념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복합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복합 개념이라면 아까 뭐라 그랬느냐? 아까 복합 개념은 한 가지만 본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두루두루 본다 그랬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술적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하면 물리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적 개념이 있다. 경제적 개념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렇죠. 법률적 개념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의 개념을 얘기할 때조차도 복합 개념을 사용한다라는 건 이제 잊지 마시고요. 이제 기억하기 쉽네요, 그죠? 그럴 때, 자, 부동산을 우리가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정의하느냐? 개념. 첫 번째는, 부동산은 자연이다, 공간이다, 위치다, 환경이다, 뭐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모르는 단어 전혀 없죠,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알겠어요. 자연이 뭐냐 그러면 자연은 스스로 연유한다. 연유할 연자니까 스스로 자자. 한자로 보면 조금 어렵네요. 자연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 인공물이에요, 인공물.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니고 자연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가 자연이에요, 지금. 자연. 우리가 놀러 가자 할 때 자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이다. 공간이라는 이야기는 이 건물처럼 부동산은 평면적 이용이라고요, 공간적 이용이라고요. 공간 덩어리다. 그 다음에 부동산 그 자체는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위치가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위치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그 자체가 자연 환경의 일부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술적, 즉 물리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개념 정의한다면 자연이다, 공간이다, 위치다, 환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요거는 시험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경제적 개념이다 그러면은 부동산은 자산이다, 자본이다.
생산 요소이다. 상품이다. 소비재이다. 그래서 말들이 좀 어렵죠. 이제 요거는 이제 의미들이 좀 어려운데요. 부동산을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 봤을 때는 이제 자산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자산이 영어로 asset인데 일단 쉽게 우리말로 생각하면 재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재산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본 그러면 자본도 내가 투자한 것 뭐 이런 느낌인데 자기 자본. 그런데 자본 그러면 내가 투자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부동산 살 때는 내 돈만 갖고 사는 거예요. 은행 돈도 좀 얻어서 사는 거예요. 은행 돈은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가 투자한 걸 우리는 자본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equity라고 하거든요. 또는 캐피탈.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그러면요. 생산에 필요로 하는 요소. 이렇게 분석해야 돼요. 분석. 그러니까 생산 요소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돼. 생산에 필요로 한 것. 예컨대 우리가 이 건물 지으려면은 땅이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될까요? 있어요. 토지. 그 다음에 시멘트나 뭐 이런 거, 철근이나 이런 거, 건축자재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될까요? 있어요. 원자재 같은 것들. 노동력은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될까요?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죠. 이런 것들이 생산 요소예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생산 요소 그러면은 어떻게 편하게 생각하시느냐? 그냥 원자재다. 원자재. 생산 요소의 극히 일부분이지만 생산할 때 필요로 하는 원자재가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있다. 원자재라고 생각한다. 상품은 우리가 부동산은 팔아먹는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판다. 특히 우리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기도 하고 내가 직접 살기도 해요. 살기도. 소비한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은 내가 소비하는 거죠. 소비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걸 경제적 개념이다. 왜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느냐? 문제에서 이렇게 내죠.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는 자산이다, 자본이다, 자연이다, 생산 요소다, 상품이다. O요 X야. 뭐 때문에 X죠? 이거 섞어서 낸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섞어냈을 때 이거 아닌데 라고 찾아내려면 자연은 경제적 아니잖아요. 찾아내려면 기술적, 즉 물리적과 경제적을 구별 못 해야 될까 해야 될까요? 요거 두 개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혹시 못 외운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천천히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법률적 개념은요, 요거 자체로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 일단 협의부동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준부동산이다, 의제부동산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해서 우리는 광의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의 뜻 좀 보자고요. 우리가 11 기초순환과정은 주로 이제 용어를 어떻게 쉽게 이해할 거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협의라는 건 뭐예요? 협의. 넓은 의미예요. 좁은 협자, 좁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예요. 광의는 넓을 광자이니까 좁은 의미요, 넓은 의미요, 넓은 의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협의는 좁은 의미인데 거기다가 준부동산, 즉 의제부동산을 더해가지고 넓은 의미로 정의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써보면 법률적 개념을 흔히 이렇게도 불러요. 법, 제도적 개념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네, 요거랑 같은 이야기다. 네. 그럴 때 방금 이제 우리가 협의부동산이 있다 그랬고 여기다 준부동산이다,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이다, 이렇게 이걸 합해서 광의예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11월 과정에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 물론 시험 볼 때까지 책을 한 권을 다 설명하지는 않아요. 안 나오는 건 안 하죠. 당연히 안 해야지 공부하기가 쉽지. 다 설명해버리면 죽죠. 그러니까 내가 찍어드려야 쉬운 거지. 어디 나올지 몰라 덜덜덜 선생이 떨어.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싹 다 읊어. 그럼 공부하기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그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하러 돈 주고 여기서 공부하냐? 줄여달라고. 이해하신 거예요? 제 책임 하에서 줄여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강의 뭐 안 했던데 거기서 한 세 문제 나왔다. 뭐 따지러 올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한 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웃고 넘어가지 않겠어요? 다 합격했으니까? 한 개. 한 개 정도는 버리는 거야. 아까 뭐 40개 다 하라 그랬어요. 38개, 9개 본다 그랬어요. 그 정도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너무 많이 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이렇게 그 완벽주의 쪽에 좀 가까운 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이 해. 더 줄여도 되는데. 예, 조금 더 나이 먹으면 확 줄여버리려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왜 그러면 지금 안 하냐 하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민법이나 나중에 이제 그 주물권이라는 거 민법 공부하는데 등기법을 공부하면 하고 나면 좀 쉬운 용어예요. 그런데 개론에서 뭐 무슨 뭐 법과목 용어까지 다 설명하려면 나 혼자 너무 힘들어. 공법 이야기하면 별게 다 나와요, 개론은. 세법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다 제가 혼자 한다고요. 그쪽 과목들 공부하는 데다 좀 일부 맡긴다고요. 맡겨. 어떻게 혼자 다 해. 그러면 진도를 못 끝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 미루는 건데 이거는 부득이하게 제가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 좀 나오거든요. 기업의 부동산은 뭐냐? 민법 제99조 제1항 이야기죠.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거 뭐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법을 표시할 때는 몇 조, 그 다음에 몇 항, 그 다음에 몇 호, 그 다음에 몇 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의 사이즈가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항,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제1호, 2호, 3호, 그 다음에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애 안에 애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뒤에 것들이. 자, 그럴 때 몇 조 할 때는 항상 요거 S자 2개로 표시할게요, 저는. 한글로 조 쓰기가 너무 뭐 시간 걸리니까. 그 다음에 항 그러면은 이게 99조란 이야기 이거. 항은 동그라미 1번. 법 조문에 항상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항이. 그래서 우리가 1항, 2항 이렇게 읽어요. 그다음 호 그러면은 나중에 1, 2, 3 이렇게 할 텐데 저는 뭐 호까지는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까지만 쓸게요. 그럼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요? 민법 제99조 제1항 이렇게. 민법 99조 제1항에 보시면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99조 제2항에서 동사는 부동산이 아닌 걸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잘 알면 부동산이 아닌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 했는데 땅이야 다 알죠. 땅 우리가 밟고 다니는 것 누구나 다 아니까 됐고. 정착물이 뭐냐? 정착물은 뭐예요? 정착물은 정착되어 있는 물건인데 정착이라는 게 뭐죠? 쉽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딘가에 이렇게 잘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선사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는 맨 과일 따먹고 뭐 이 사슴 잡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착 생활을 했어요. 이주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채집 생활하고.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쌀농사 짓고 이러면서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정착은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 그 이야기죠. 머물러 있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토지 위에 잘 고정되어 있는 물건이에요. 그걸 정착물이라 한다. 정착물에는 나중에는 이제 이걸 또 우리가 더 세밀하게 공부하겠지만 일단은 가볍게 보세요. 토지와 별개로 보는 물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물이에요. 건물. 그래서 건물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직 민법 공부를 여기까지 안 갔으니까 또는 등기법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겠죠. 우리 등기부는 한 개로 돼 있어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두 개로 돼 있어요. 따로 돼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은 실수하는 게 그런 건데 토지 등기부를 안 떼는 경우가 꽤 있어. 토지 등기부를 안 떼더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네. 나중에 손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따로 돼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민법은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개로 봅니다. 별개.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물건으로 본다고요? 별개의 물건으로 본다고요? 별개. 그래서 이걸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별개의 물건으로 본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담까지도 때로는 농담을 제외하고 때로는 농담까지도 시험에 나오지 않은 거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온 것만 이야기해요. 시험에다 나왔죠. 어쨌든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로 본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이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등기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영국, 미국이라는 영미법계라고 하는데, 영국이랑 미국은 이제 법 체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영미법 계열의 나라들은 토지하고 건물은 한 개의 물건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있을 때요, 등기가 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등기가 한 개밖에 없어, 얘네는. 그래서 건물을 토지의 일부분으로 봐요. 토지를 개량해 임플루먼트라 그러는데, 토지 개량물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등기가 여러 개라고요, 한 개라고요? 한 개. 꼴랑. 근데 우리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예요.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 일본, 독일 같은 나라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는 조금 나중에 복잡해져. 뭐 법정지상권이 어떻고 뭐 이런 복잡한 이론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자, 그런데 또 일부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들도 있어요. 예컨대 수도시설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축대라든가 도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토지와 별개로 보는 게 아니고 토지의 일부분으로 봐버린다.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컨대 제가 집을 팔아, 집을. 그런데 담장은 계약서에 안 썼다고 담장을 안 넘겨주고 담장을 다 떼가지고 다른 데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담장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것들은 그 일부분으로 보니까 함께 거래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해하신 거죠? 그걸 나중에 이제 중개법에서는 중개 대상물이다라고 해서 공부할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다른 거 공부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일부러 보는 것도 있다. 준부동산은 뭐냐? 여러분, 그 준부동산의 종류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저 혼자 그냥 쓸게요. 특수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동산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동산이요, 특수한 동산이요. 특수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그래서 선박은 20톤이 넘어가는 큰 선박이죠. 20톤 이상의 선박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 재단이 있어요. 재단. 이것도 이제 뭐 전혀 외울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다른 법에서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특히 민법에서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이 들으세요. 그 다음에 각종 권리가 있어요. 권리. 업권이나 광업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된 수목의 집단 임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우리는 준부동산이다 또는 의제부동산이다라고 하는데, 자, 영어부터 보자고요. 여러분, 그 의제라는 게 뭐냐 하면요, 뭐뭐로 봐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제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으로 봐준다 그 이야기예요. 의제 부동산이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의지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부동산으로 봐주겠다. 이야기는 뭐예요? 원래 이런 것들이 원래 부동산이어서 부동산으로 봐주는 거예요. 원래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똑같은 이야기를 민법에서 해요. 물권법 할 때 물권하고 준물권이라고 있거든. 의제물권, 준물권. 그럼 준물권이 뭔데요? 원래 물권이 아닌데 물권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뭐 용어는 어디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원래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준해서 보겠다. 준해서 보겠다. 왜 이걸 그럼 부동산으로 봐주느냐? 근데 자동차, 항공기는 다 움직이니까 동산인데 왜 부동산으로 봐주느냐? 요거는 첫날이라 말이 많이 어려울 텐데, 공시수단이 등기 또는 등록의 객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공시는 또 뭐냐? 공시. 이거는 또 공시법에서 공부해야 될 이야기죠. 공시. 공시라는 게 공적으로 보여준다 그 이야기인데, 볼시자.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국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공시. 등기. 등기 보면 주인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런 걸 공시한다네. 공시. 이해하신 거죠?
그 공시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등기나 등록이 있다 그 이야기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자동차, 항공기 이런 것들은 다 동산입니다. 동산인데 특이하게 얘네는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 동산이에요. 일반 동산이라고요? 특수하다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자동차 등록증 있으시죠? 네, 등록. 이거 공시수단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등기. 네. 그 다음에 어업권이나 광업권은 어업권 허가를 받아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어업권 업무에. 등록. 그 다음에 임목은 등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 등기. 그러니까 공시하는 방법이 다 동산처럼 돼 있다고요. 동산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요.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이 돼 있다고요. 부동산처럼. 그렇죠. 그런 걸 준부동산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 잘 하시는데? 이게 처음에는 진짜 힘들거든요. 이해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희망이 밝아요. 우리 앞날이. 어쨌든 간에 여기다가 이제 뭐 이것까지 다 보탰으니까 굉장히 넓잖아요. 좁은 거예요? 넓은 거예요? 넓은 거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리가 잡히면 나중에 제가 필요에 따라서 얘를 조금 더 펴서 시험에 어쩌다 한 번 나왔던 것까지 설명을 드린다 그 이야기예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요 정도. 이거는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그걸 또 외우면 뭐 할 거냐. 네. 자, 그래서 40쪽 먼저 볼게요. 자, 부동산의 개념이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란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적 측면,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복합 개념을 불려요 설명할 수 있다 그랬네요. 그럴 때 이제 가로 1번 자, 부동산의 복합 개념 그랬는데 아까 이미 설명했는데 확인은 지금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이게는 무형적 측면은 법률적 경제적 측면과 유형적 측면은 기술적 측면으로 구분되고 자, 부동산을 유무형 측면으로 접근 시 다시 말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세 가지 확인하셨죠? 이렇게 접근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아직은 유무형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말은 멋있는데. 네. 그래서 그 뒤에 41쪽에 그림 보니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맨 끝에 있죠? 그걸 합해가지고 복합 개념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 2번에 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다른 말로 기술적 개념인데 여기는 아까 제목은 기억하자 그랬네요. 자연이다, 공간이다, 위치다, 환경이다. 그래서 제목을 기억해 버리시면 됩니다. 뭐 단어는 모르는 거 없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가로 3번에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그랬어요. 그래서 자산이다, 자본이다, 생산 요소이다, 소비재이다, 상품이다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생산 요소는 읽어보면 더 어려워. 그건 학문적 표현이니까요. 아까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제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원자재 그렇게 쉽게 가자고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은 바로 1번의 협의의 부동산이죠. 그래서 협의 부동산이란 좁은 뜻의 부동산으로 민법에 규정된 토지 금융 정착물을 말한다. 그래서 민법 제99조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려가셔서 정착물이죠. 기억번에 정착물이란 주택 혹은 울타리 등 토지의 부가가치를 둔 영구적 토지 기량물을 말한다. 즉 토지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토지로부터 분리하기가 어려운 것, 없게 된 물건을 가리킨다. 자, 니은번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과 독립된 위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건물. 뭐라고요? 건물. 예. 그다음에 토지에 일부로 취급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아까 일부로 취급되는 거 그럼 뭐 수도, 축대, 담장 뭐 이런 거 제가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하나 써놓고 읽어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 예. 뒤에 보시면 뭐 다 나오긴 해요.
자, 43쪽 가셔가지고 맨 밑에 반가로 2번에 광희부동산이라고 있죠. 1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광희부동산이란 넓은 뜻의 부동산으로 협의부동산에 의제부동산을 합친 개념이다. 합친 개념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란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각각의 개별적 규정에 의해 등기나 등록 등의 공시수단을 갖추어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괄호 안에 보니까 박스에 막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당분간은 안 봐도 돼요. 제가 필요할 때 딱 필요한 거 한 군데 있는데 그거만 나중에 볼 거니까 막 박스에 있으니까 겁나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막 봐야 될 것 같죠. 박스에 있는 거는 주로 안 봐도 되는 걸 주로 박스에 넣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이렇게. 이제 혼자 공부하는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죠. 막 보니까 박스도 돼 있고 막 참고사항, 중요사항, 짚어보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제목이.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가? 막 외워. 한 개도 안 나와. 혼자 공부하면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는 본론에 쓰기가 좀 애매하고 안 쓰자니 좀 찜찜하고 그런 거 다 박스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46쪽으로 갑니다. 46쪽. 자, 부동산의 용어인데 부동산의 용어는 여러분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동그라미 2번 미국, 영국 그래가지고 있나요? 영어도 좀 있고 그러죠, 그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시 별로 이야기 잘 안 할 거예요, 이거. 지금처럼 시간 많을 때나 이야기하지. 그래서 그래도 또 이제 공부하는데 좀 유식해야 되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죠. 부동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재산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 단어를 만든 건 일본입니다. 일본. 우리나라라고요, 일본이라고요, 일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 때 그 근대화가 됐거든요. 소위 법이라는 걸 이제 그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본 법들을 거의 우리가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일본 법은 거의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법 체계가 용어 조금 몇 개 다르고 거의 같아요. 그런데 모든 전 세계 나라가 다 우리처럼 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영어를 썼겠죠. 한문을 쓰겠어요, 애들이.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보통 불러요. 리얼 에스테이트이다. 제가 왜 방금 대문자를 쓰다 말아버렸느냐? 대문자로 쓰면 부동산 학이 돼요. 부동산 학문. 그러니까 이제 대문자를 쓰면 학문이고, 우리가 실체로 수의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소문자 쓰는데,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면은, 에스테이트가 재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산. 그 다음에 이제, 리얼이라는 거는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렇게 강의하는 분들도 봤어요. 대학 선생님들. 근데 그거는 정말 실수하는 거고, 그건 틀렸고, 그렇게 하면 쉽긴 한데, 쉬운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어려운 걸 쉽게 강의하는 거는 능력이 있는 건데 틀린 걸 틀리게 하면서 쉽게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스페인어 원래 어원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축구단 아세요? 레알이 왕이란 뜻입니다. 왕.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왕의 재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왕.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조선 시대 때까지만 해도 땅은 일반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왕의 것이에요. 왕토 사상이라 해가지고 중세 봉건주의는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싹 다 땅은 왕만 가질 수 있어. 정복군주만. 가서 다른 나라 막 사람 다 배 죽이고 그 땅을 뺏었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 거라고? 왕.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같이 전쟁을 나갔던 귀족들한테 왕이 땅을 일부 하사를 해. 그러면 그게 이제 장원이라 그래가지고 노예들을 데리고 농사 짓는 거예요. 중세 일반인들은 다 노예야.
그 땅을 가질 수 있다고요. 삽자루하고 낫자루만 들고 다닌다고요. 낫자루만. 내 땅은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대부분의 평민들은 뭐 소자, 일부 땅을 가질 수 있는 건 조선 후기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지는 누구만 가질 수 있다고? 왕. 그래서 부동산의 어원이 중세 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리얼 에스테이트는 원래 왕의 재산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동산은 왕의 재산이겠어요? 상것들의 재산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재산을 공부하는 학문이야 이게. 그러니까 자부심을 커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멋진 학문이 어디 있어요. 에이, 돈도 돼요 돈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되나. 네. 진짜 나중에 제가 아는 거를 여름철 때문에 여러분 힘들 거 아니에요? 다 알려드릴게요. 요즘 분양시장이 어떤지 어떤 시장이 어떤지 지역별로 어떤지. 예? 남양주는 좀 공부해가지고 올게요 제가. 예? 뭐 금방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거 예, 뭐 얼마든지. 예. 이게 시험만 아니면 막 그냥. 예. 건대 같은 데 강의할 때는 뭐 시험이 아니니까 뭐 재밌게 하죠 그냥. 예. 와 재밌어 하다가 이제 뭐 나중에 갈 때는 근데 우리가 오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원고 드렸잖아 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리얼 프로퍼티로 있고 뭐 리얼티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같은 한자 문화권이니까 부동산이라 그러냐?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지산이라 그럽니다. 지산. 그러니까 땅 지자에다 재산산자, 땅 재산이다, 토지 재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또는 주거용 건물이나 이런 그 상업용 건물을 이야기, 특히 이제 주거용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방지산이라 그래요. 방지산, 방하고 땅하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토지지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이제 이쪽 용어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토지와 재산이라는 말이 훨씬 정확해요. 왜냐하면은 부동산은 나중에 특성 공부할 텐데 움직이지 못하는 것만 부동산이 가진 특성은 아니에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좁아 의미가. 어쨌든 그래서 동그라미를 보자. 부동산은 사전적 의미에서 법률적 용어로서 그 소재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경제적 용어로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그래서 부동산이란다 그 이야기고. 2번 미국이나 영국 봤더니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미국에서는 리얼티, 물적 부동산이죠. 리얼 프로퍼티는 이제 권리 소유권이죠. 그걸 합해가지고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한다. 여러분은 리얼 에스테이트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뭐 영어 스페링까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리얼 에스테이트라 그러더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토지의 분류인데 넘어가 보세요. 국계법이라는 건데 줄여서 국계법이라 그래요. 아마 어제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영도 지역 지구 구역은 공법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적 교수님이 너무너무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거기서 공부하시고. 이해하신 거죠? 공법만 해도 또 어마어마해요 양이. 그래서 개론에서는 뭐 이거는 어차피 안 다루고. 그다음에 바로 이번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저는 줄여서 옛날에 이게 지적법이었어요. 옛날에 지적법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저는 그냥 공간정보법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텐데 이 공간정보법은 또 공시법에서 부갑성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28개 지목은 거기 가서 외우세요. 우리한테서는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어쩌다가 지목에 대한 설명 나오면 뭐 그 공시법에서 외운 거 써먹으면 돼요. 그러면 되고 그 뒤에 박스는 뭐 안 해도 된다 그 이야기죠. 그건 공시법 가서 하시고. 자 51쪽에 가시면 바로 전번에 이제 토지의 용어다 뭐 이런 거 나오나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부동산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주로 이거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은데 요건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잠깐 쉬셨다가 머리를 맑게 한 다음에 하겠어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 뵐게요.